불법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해 타다를 운영해온 소카 이재용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앞서 타다 측은 승차 정원이 11,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렌트와 운전자를 알선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택시업계는 이에 대해서 불법 자가용 택시에 불과하다며 반발을 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왔는데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렌트와 운전자 알선 모두 사람이 아닌 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하필 대통령이 AI 규제를 풀라는 날, 정부가 AI 정부를 선포한 날, AI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타다를 검찰이 불법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이재용 대표는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AI 규제를 풀라는 날 검찰은 타다의 기소를 결정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의 규제 개혁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확실히 이게 논란인데 장현 교수님께서 뭐 학교에서 강의도 해야지 또 돌직구쇼 나와서 방송 출연도 해야지 다른 방송 나가서 출연도 해야지 일정이 바쁘니까 타다 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안 타봤어요. 근데 주변에 타보신 분들은 정말 한 번 타면은 무조건 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AI니 뭐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항상 규제 문제가 걸리죠. 이게 기존의 어떤 사업과 상충되거나 이랬을 때 역에 대한 안전망이라든지 대안이 있은 다음에 규제를 푸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업계가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다의 영업 방식 자체는 실제로 콜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았어요. 다만 승합차와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오히려 고객들이 몰렸고 말씀하신 대로 제 주변에도 타다 쓰시는 분들은 뭐 타다밖에 못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시민들의 편의는 있었거든요. 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100%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사업 체계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구조라든지 혹은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기존 서비스 업자들까지 같이 고려를 한 다음에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는 것이 여기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타다는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했다라고 나왔고 제가 한편으로는 근데 타다를 운영한 이재용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을 혼자 막 버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저기 허가도 받고 신청서도 내고 분명히 합법적으로 본인은 그 당시에는 합법적이라는 이유는 지금까지 영업을 했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오던 일을 갑자기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동안의 갈등을 차치하고라도 뭔가 정부라든지 윗 기관 체계에 좀 불만도 있고 무언가 억울한 마음 분명히 또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박정화 대변인 모르겠어요.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해 보셨으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 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기존의 업계와 아주 새롭게 AI를 기반으로 한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규 산업이 부상했을 때 이게 잘 조화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잘 풀릴 수는 없잖아요. 기존 업계가 반발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업계와 신규 업계가 충돌을 할 수도 있을 때 그때 등장을 해서 솔로몬의 선택을 해주는 것, 지혜롭게 양쪽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요즘 보면 뭐만 하면 다 검찰로 가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건데요. 두 가지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하나는 어제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통일부의 금강산 관광 제재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통령 말씀과 통일부의 실무적인 대응이 이게 틀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건도 딱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통령은 AI 국가로 선포하는 날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타다에 대해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 전혀 다른 엇박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지금 불가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청와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조율해야 되고 핵심이 돼야 되는데 청와대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국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율 기능이 안 돌아가고 있고 또 하나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서 모든 거를 만기칠람 하다 보니까 정부 부처가 다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업 반발하고 있는 택시업계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작업을 하는 사람들 붙여가지고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가 청와대에서 너 왜 택시업계 반발 무시하고 이런 거 했어라는 부담을 가질까 봐 저는
부처가 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멈춘 거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움직일 수 있게 다시 한번 대통령도 그러시고 청와대도 움직여야 되고 정부 부처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 그동안 생활 패턴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승용차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고요. 택시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심지어 요즘에는 뭐 옛날 과거의 전통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도 어려울 정도로 장보는 문화 패턴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택시업계, 택시에 대한 개념, 승용차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죠. 그걸 앞서 나가서 업계를 살릴 수 있고 업계가 더 흥하고 그다음에 쇠락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보조해주고 더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정부고 공무원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저는 단언컨대 수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돌릴 수 있도록 모두가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검찰 출신에게 이런 질문 드려서 상당히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질문 드릴게요. 김광상 검찰 출신 변호사님. 국회에서 일이 안 돌아가니까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검찰의 손에 넘겨졌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도 물리지 않고 결국 국민들은 둘로 쪼개지고 나고 결국 그의 운명도 검찰로 가게 됐어요. 이제는 타다까지 검찰의 손에 가게 됩니까? 검찰 손에 가면 누구는 하나 죽어야 끝이 나는 거잖아요. 검찰 손 가기 전에 누구 하나 없어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지혜로운 중재안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검찰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소만능주의, 고발만능주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죄가 되지 않는 것도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일단 고소고발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치권도 고소고발에 난무하고 그걸 본받아서 또 시민단체랄지 뭐 보수 진보단체들이 계속 고소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민생과 관련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건을 치닥거리 하느라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규제 혁파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자고 한다면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원격 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원격 의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2년 지금 중반기 넘어가고 있잖아요. 어느 공무원이 됐던 국회가 됐던 여당이 됐건 어느 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뭐 타다도 약간 유사하다고 보는데 일단 뭐 타다 타보셨습니까? 저는 타봤죠. 타봤는데 일반적인 택시와는 좀 차원이 좀 달라요. 왜냐면 일단 그 카드도 이미 등록해놓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AI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차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좀 더 좋은 장점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타다를 홍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뭐 솔직한 심정으로 택시를 타다 탈래 그러면 무조건 타다 타고 싶어요. 근데 이제 타다는 그 대수가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언제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규제 혁파라고 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원격 의료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어떤 새로운 산업 자체는 우리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타다와도 마찬가지고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걸 공급하는 사람 위주로 공론화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누구예요?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공론화 과정을 지금 보면 수요자는 배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단지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서로 다투다가 제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과 기존의 어떤 산업과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가장 이해관계가 큰 수요자인 국민이 그 공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